밤바람이 문풍지를 매섭게 때리는 한겨울의 깊은 밤이었습니다. 붉은 천이 덮인 초라한 신방 한가운데 낡고 해진 적삼을 입은 눈먼 노비 처녀 연희가 숨을 죽인 채 웅크려 앉아 있었지요. 바들바들 떨리는 그녀의 두 손은 갈라진 상처가 아물지 않아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삐걱 열리고 피도 눈물도 없다는 흉터투성이 거상 무영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연희가 두려움에 떨며 주인의 얼굴을 향해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때는 3년 전, 연희는 고을에서 가장 마음씨 곱고 총명하기로 소문난 양반가 참판댁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굶주린 이웃에게 곡간을 열어 쌀을 내어주는 따뜻한 아가씨였지요. 연희의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키는 듬직한 머슴, 무영이 있었습니다. 무영은 흙 묻은 투박한 굳은 살 손으로 묵묵히 일하며 연희의 미소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고을에 탐욕스러운 조사또가 부임하면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사또는 연희 아버지의 거대한 재산을 노리고 잊지도 않은 영모죄를 뒤집어 씌워 참판 영감을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모진 고문 끝에 억울하게 옥사하였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귀하디 귀했던 연희는 하루아침에 관아의 관비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설상가상으로 조사또의 아들 기철은 연희의 미모를 탐내어 억지로 첩을 삼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정조와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독한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캄캄한 밤, 그녀는 아궁이의 독한 잿물을 자신의 두 눈 주위에 바르고 스스로 맹인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눈이 퉁퉁 붓고 진물이 흐르는 끔찍한 모습이 되자 기철은 혀를 차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눈먼 노비가 된 연희는 엄동설안에 꽁꽁 언 냇가로 끌려가 맨손으로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오직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힐 그날만을 위해 철저히 침묵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얼굴 절반을 가로지르는 끔찍한 흉터를 가진 잔혹한 사내 최객주가 나타났습니다. 도박빚에 시달리던 조사또는 빚을 탕감받기 위해 쓸모없어진 눈먼 노비 연희를 은 10냥의 헐값으로 최객주에게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다시 운명의 첫날 밤, 두려움에 떨며 주인의 얼굴을 쓰다듬던 연희의 손길이 어느 순간 딱 멈추었습니다. 뺨을 가로지르는 길고 굵은 흉터, 거칠지만 따뜻한 굳은 살 손의 감촉. 그것은 결코 낯선 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영 오라버니입니까? 연희의 그 한마디에 얼음장처럼 차갑던 최객주의 굳은 얼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잔혹한 거상, 최객주의 진짜 정체는 머슴, 무영이었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과거 사나운 멧돼지로부터 연희를 구하려다 깊게 파인 훈장이었지요. 무영은 말없이 다가와 떨고 있는 연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무영의 하얀 명주 저고리에서 옛날 그 시절 마당을 쓸던 무영에게서 나던 포근한 비누향이 났습니다. 아가씨, 이 모진 세월을 어찌 견디셨습니까? 속이 아프지 않았습니까? 저는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매일 밤 독초즙을 발라 부르트게 했을 뿐입니다. 무영은 조사또가 바친 뇌물장부와 영모 조작의 물증들을 수집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절치절명의 위기를 끝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영의 막대한 재산이 탐이 난 조사또 일당이 무영의 객주로 군사를 몰고 들이닥쳤습니다. 네 이놈이 감히 관아의 물건에 흠집을 내느냐? 저 눈먼 노비녀를 당장 끌어내라! 암행어사 출두야!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객주의 담장을 넘어 수십 명의 역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방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조사또의 병사들이 단숨에 제압되었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조사또와 기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무영은 3년간 목숨을 걸고 모아온 조사또의 비리장부를 꺼내 어사 앞에 당당히 바쳤습니다. 조사또 일당은 그 자리에서 포승줄에 묶여 압송되었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참판 영감은 마침내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길고 모진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고을에 연분홍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맑고 깊은 두 눈을 완전히 회복한 연희가 고운 명주저고리를 입고 대청마루에 섰습니다. 기품 있는 본래의 자태를 되찾았지요. 연희가 다가가 무영의 흉터투성이 뺨을 어루만지자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든든한 굳은 살손이 연희의 손을 살포시 마주 잡았습니다. 사람 값은 생김새나 신분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란다. 진짜 값은 살아보아야 드러나는 법이지. 가장 천대받던 자들이 이뤄낸 이 따뜻한 승리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감동으로 전해집니다.